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늘었을까? 머리카락은 언제 이리 하얘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아플까봐, 외로울까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행복한 노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품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노년의 현실과 마주하기. 70대에 접어들면 삶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예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죠. 이런 변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먼저 신체적으로는 근육량이 매년 1%씩 줄어들고 골밀도도 함께 감소합니다. 심장과 폐 기능 역시 조금씩 약해지면서 전체적인 체력이 떨어집니다. 정신적으로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실의 경험들이 쌓여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김정숙님이라는 74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났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의 자녀들은 걱정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체중이 5kg이나 빠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때 둘째 딸이 용기를 내서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남편 없이 혼자 어디 가서 뭘 하겠느냐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분,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외로운 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인 분들이었죠. 놀라운 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운동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때로는 함께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웃음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복지관에서 신입 회원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 왔을 때의 자신처럼 위축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신다고 해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상실과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지만 혼자 견뎌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때 아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2배로 커집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진솔하고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어요.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누며 지혜를 교환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어도 좋고 이웃이어도 좋습니다. 전화통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은혜를 입었던 분, 혹은 도움을 주고 싶은 후배에게 말입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이 몸과 두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몸과 머리가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물건을 들 때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아요. 또 사람 이름이 금세 잊혀지고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혹시 이런 경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근육의 경우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의 손실이 가장 빨라서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죠. 뼈 역시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의 경우에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세포 간의 연결이 줄어들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늦출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육은 90세가 되어도 훈련하면 늘어납니다. 뇌 역시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통해 신경 연결망을 강화할 수 있어요. 결국 꾸준한 자극과 훈련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호님이라는 69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공무원으로 40년간 근무하다가 60세에 퇴직하셨어요. 퇴직 후 처음 몇 년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지나면서 점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었죠. 아내가 외출하자고 해도 귀찮다며 거절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찼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힘들어졌어요. 더 심각한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영화 제목도 기억나지 않고 약속 시간을 자꾸 헷갈렸어요. 가끔은 집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 찾아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제안했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어르신 운동 모임에 참여해 보시라고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마지못해 나가보기로 하셨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20분 걷기 운동을 하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훨씬 활기차 보이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창피했다고도 하셨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3번 나가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꼭 참고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았죠. 3개월째가 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걷기 운동 후에 하는 간단한 두뇌 훈련 게임에서 점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숫자 암기, 단어 찾기 같은 게임들이었는데 처음보다 훨씬 잘하게 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운동 모임에서 만난 분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며칠 전 일들도 정확히 기억하셨습니다. 지금은 운동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새로 오는 분들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죠. 그분 말씀으로는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운동과 뇌 훈련을 하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도 함께 개선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20분씩 일주일에 3번만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를 늘려가면 됩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추가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와 다른 새로운 자극을 뇌에 주는 겁니다. 3. 건강한 식단과 현명한 경제관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지거든요. 여기에 은퇴 후 줄어든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걱정까지 더해지면 건강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식습관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짜고 단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또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기름진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피하게 되죠. 혼자 사는 경우에는 요리하기 귀찮아서 간편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식료 품비를 절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값싼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에 좋은 신선한 채소나 고품질 단백질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결국 더 큰 비용을 불러옵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가 음식값보다 훨씬 크거든요. 건강한 식단과 현명한 경제관리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박영호님이라는 72세 남성분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공장에서 30년간 일하다가 62세에 조기 퇴직하셨어요.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5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식비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라면이나 냉동식품 위주로 장을 봤어요. 고기나 생선은 가격이 비싸다며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채소도 값싼 것들만 골라서 샀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나트륨 때문이었습니다. 혈압도 높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병원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때 동네 보건소에서 어르신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참여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양사 선생님께 올바른 식단에 대해 배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의 경우 비싼 소고기 대신 계란이나 콩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두부, 된장, 콩나물 같은 것들이 가격도 저렴하면서 영양가는 높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채소도 제철 채소를 활용하면 영양소는 풍부하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이라는 것도 배우셨어요. 또 경제관리에 대한 상담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경우 작은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조언을 들으셨어요. 살고 계신 집의 방 하나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대학생에게 임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월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지만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식단을 바꾸고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당뇨 합병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개선되었습니다. 임대 수입과 절약한 병원비를 합치면 오히려 예전보다 생활이 여유로워졌어요. 건강한 식재료를 사는데 돈을 쓰지만 병원비는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지출은 감소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보건소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생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새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해 주시죠. 건강한 식단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건강한 식단과 경제관리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건강한 음식을 사는데 돈이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자면 우선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해 보세요. 계절 채소와 저렴한 단백질 식품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써서 한 달에 한 번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보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파악하면 전략할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영양교육, 경제상담, 건강검진 같은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인간관계와 건강 예방의 지혜. 노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흡연이나 비만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여기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까지 더해지면 건강한 노년은 요원해집니다. 혹시 이런 걱정들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은퇴로 인해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없어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사교 활동이 줄어듭니다. 친한 친구들이 병이 들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만날 사람이 줄어들어요.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과 일로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죠.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혼자 병원에 가기 부담스러워서 미루게 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있어도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할 기회가 적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건강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일도 생깁니다.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감, 후회, 걱정 같은 감정들이 쌓여도 털어놓을 곳이 없으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을 잃었을 때 혼자서 견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 예방, 마음관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부분도 함께 개선되거든요. 최은자님이라는 77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년 전부터 혼자 사시게 되었어요. 남편이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하시면서부터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던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매일 요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날은 낯선 사람 취급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어요. 함께 다니던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외출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자식들은 멀리 살아서 자주 볼 수 없었고 손자 손녀들은 학업으로 바빠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니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욕이 없어서 체중이 많이 줄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나빠졌는데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둘째 며느리가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실버 합창단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노래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권해서 한 번만 가보기로 하셨어요. 합창단에 가보니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모두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금세 친근해졌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몇 주가 지나자 합창단 분들과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배우자를 잃은 분, 자식들과 멀리 사는 분, 건강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었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면서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 후부터는 다른 변화도 생겼어요. 합창단 분들과 함께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기로 한 겁니다. 혼자 가기는 부담스러웠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검진 결과 당뇨와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합창단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작은 공연을 했는데 박수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지금은 합창단의 총무 역할을 맡고 계세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챙겨주고 공연 준비를 도와주시죠. 혼자였을 때의 외로움과 우울함은 거의 사라졌어요. 남편을 돌보는 일도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활동으로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과 당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다는 게 가족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 건강 예방, 마음 관리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있으면 건강 관리도 쉬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기검진 일정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혼자 가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들고 검진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마음 관리를 위해서는 감정을 혼자만 담아두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세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오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기적.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식단, 인간관계, 건강관리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하기 쉽습니다. 무리한 계획은 지속하기 어렵고 중간에 포기하면 자신감만 떨어뜨리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답은 단계적 실천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달에는 운동, 둘째 달에는 식단, 셋째 달에는 관계 맺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가 습관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뇌과학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정착되려면 보통 21일에서 66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면 억지로 하던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변화를 추가할 여유가 생깁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불러온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변화가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이 다음 도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정호님이라는 75세 남성분의 이야기로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70세에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동시에 받으셨어요. 의사가 생활 습관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절망감이 컸다고 하셨어요.
4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고 술도 자주 드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담당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요.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으니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고민 끝에 금연부터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 습관을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금연 클리닉의 도움으로 한 달을 버텨냈어요. 담배를 끊고 나니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기침이 줄어들고 계단 오를 때 숨차는 정도도 덜했어요. 첫 번째 성공에 힘을 얻어서 둘째 달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20분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 정도는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셋째 달에는 식단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좋아하던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생선 위주의 메뉴로 바꿔보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입맛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을 보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당뇨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체중도 10kg 정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건강을 되찾은 거였어요. 1년이 지나자 더 큰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손자와 함께 설악산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좋아졌어요.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혈압약도 끊으셨고 당뇨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계세요.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어요. 70세에 절망했던 분이 75세에는 20대 못지않은 활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강조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성공하면 다음이 훨씬 쉬워진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번 달에 도전할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운동, 식단, 금연, 독서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표는 작게 잡으세요. 하루 30분 운동보다는 하루 10분 운동이 더 좋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이 더 큰 동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공유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지속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있으면 힘든 순간도 버틸 수 있어요. 매주 한 번씩은 자신의 변화를 점검해 보세요.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일상의 변화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큰 격려가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작품이에요. 노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실과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혼자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몸과 두뇌는 90세가 되어도 훈련하면 좋아집니다. 건강한 식단과 현명한 경제관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자체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정기검진과 마음관리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김정숙님, 이문호님, 박영호님, 최은자님, 한정호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모두들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작은 변화로 인생을 바꿔나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10분 걷기든 한 끼 건강한 식사든 오랜 친구에게 안부 인사든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행복한 노년은 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